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잊을 수 있어도 왜 그렇게 하는지는 기억합니다. 사이먼 시넥. 그의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기업가와 리더들이 그의 한 문장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Start with why. 왜로 시작하라.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수많은 조직의 방향을 바꿨고 수많은 개인의 삶을 다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대부분은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그저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죠. 해야 하니까 합니다. 할 줄 아니까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습니다. 사이먼 시넥은 그것이 삶의 동력이 사라지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감정이 있어야 헌신합니다. 그리고 신념이 있어야 끝까지 갑니다. 단순히 잘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왜 그 일을 하는가를 아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1970년대 애플의 이야기를 잠시 다뤄보죠.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소수의 전문가만 다루는 도구였습니다. 복잡하고 비쌌으며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컴퓨터를 잘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 권위가 아니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 그들이 외친 첫 번째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싱크 디퍼런트. 이 문장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매킨토시라는 컴퓨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애플의 성능 때문에 열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플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당신에게 우리가 도구가 되어줄게요. 이것이 Y입니다. Y는 목적이고 신념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반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일이 잘 안 돼요. 뭔가 의욕도 없고.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Y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아 행동하고 그 이유에 감정이 실리면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이먼 시넥은 Why, How, What으로 구성된 골든 서클 이론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심의 Why, 그 다음에 How, 그리고 가장 바깥의 What. 일반적인 사람이나 조직은 What, How, Why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하지만 위대한 리더는 Why, How, What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설계하고요. 그 결과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서가 다릅니다. Y는 본능을 자극합니다. 우리 뇌의 변형계는 감정, 충성심, 그리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반면 What과 How는 신피질에서 처리됩니다. 즉, 언어와 논리는 밖에 있고 의사결정은 중심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사람을 설득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논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이 회사는 믿음이 가. 왠지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왠지. 그 감정이 바로 Y의 영역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반응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비행기 발명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자금도 풍부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라이트 형제는 자금도 명성도 학문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신념이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자발적인 협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늘을 나는 첫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웍은 비행기였지만 그들의 Y는 세상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Y는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지시하지 않아도 따르게 만드는 힘.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Y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Y가 그의 연설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잘해. 그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이 능숙해. 그 회사는 전략이 뛰어나.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전부일까요?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 전략이 정교해도 그 안에 Y가 없다면 사람들은 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말솜씨가 아니라 의도와 방향에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그대로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 너머에 있는 믿음과 의도를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Y가 없다면 진짜 감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Y가 강렬하게 살아있는 조직은 평범한 서비스도 감동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비행기만 놓고 보면 타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기내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충성도는 압도적입니다. 왜일까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처음부터 항공여행을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Y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Y가 기업의 모든 운영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회사는 나를 위한 회사를 만들었구나. 이 회사는 돈이 아니라 내 자유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이 감정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만족은 가격이나 성능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충성은 가치에 반응합니다. 또 하나의 예시 티파니 앤 코. 수많은 보석 브랜드 중에서도 티파니는 그들만의 Y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티파니의 광고는 다이아몬드의 광택이나 크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말합니다. 결혼, 약속, 고백 같은 순간을 상징하는 브랜드. 고객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를 삽니다. Y가 있으면 제품은 물건이 아니라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사람의 감정과 결합하여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반면 Y를 잃은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분명히 Y가 있었던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웍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더 많이 팔고 더 큰 시장을 차지하고 더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다 보면 처음 가졌던 Y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이 조직에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왜 일을 시작했죠? 우리가 원래 이런 회사였나? Y를 잃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객을 잃습니다. 이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2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대학 입시 대비도 하고요. 이 교사는 웍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숫자 속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을 더 명확히 보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첫 번째 교사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 교사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Y는 당신을 기술자에서 리더로 바꿔줍니다.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아직 제 Y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죠? 사이먼 시넥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Y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건 찾는 게 아니라 끌어내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가장 몰입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보상도 명예도 없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던 순간, 너 덕분에 달라졌어 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Y를 형성합니다. Y는 당신의 경험, 신념, 그리고 감정의 총합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Y는 정답이 아니라 나침반이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나침반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Y는 우리의 행동에 방향을 부여합니다. 그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Y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Y가 있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Y가 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그 가치가 명확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종종 리더를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먼 시넥은 리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란 자신이 믿는 바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은 직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그것을 하는가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이제 조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세 가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Y를 설계하는 사람, How를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What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전거 브랜드 중 하나인 하이랜드 바이크는 한때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제품 품질은 여전했고 마케팅도 늘렸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창업자의 Y가 조직 내에서 잊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Y는 이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두 발로 더 멀리 가는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 철학은 자전거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지만 회사가 커지고 조직이 분화되면서 그 Y는 슬로건 속 문구로만 남고 현장에서는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다시 Y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렬했습니다. R&D팀은 기술이 아니라 자유라는 철학을 기준으로 제품을 설계했고 마케팅팀은 속도가 아닌 경험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만에 하이랜드는 브랜드 충성도 지수와 재구매율에서 업계 상위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Y의 힘입니다. Y는 상위 비전이 아닙니다. Y는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이를 Y-led 오거너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Y가 중심에 있고 How는 그 Y를 실현하는 철학이 되며 What은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 됩니다.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Y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How 우리의 철학과 기준, What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 이 순서가 뒤바뀌면 조직은 언제든 방향을 잃습니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Y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사이먼 시넥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Y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조직과 사람은 처음에 Y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익, 경쟁, 속도, 효율성 같은 것들이 Y를 가립니다. 중요한 건 Y를 꾸준히 말하고 보여주고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이메일과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Y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Y는 바리스타 교육, 매장 인테리어, 음악, 서비스 방침까지 모든 곳에 일관되게 흐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브랜드 경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할까요? 조직보다 개인이 Y를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정보와 비교 속에서 자신의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먼 시넥은 제안합니다. Y는 혼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말, 사람들이 내게서 찾는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나를 오래 본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몰입했던 일, 가장 가슴이 뛰었던 경험을 누군가에게 말로 풀어보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의 Y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Y를 안다는 건 단순한 자기 이해 수준을 넘어서 삶을 전략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돕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것이 Y라면 무슨 일을 하든 도움이라는 핵심을 중심에 둘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든 교사든 자영업자든 그 Y를 구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 내가 가야 할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Y 없이 직업만 선택한다면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직업을 찾아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Y는 인생의 중심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삶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Y가 있다면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이먼 시넥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what이 아니라 당신의 Y를 보고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이 세상에 남길 유산이 됩니다. Y는 브랜드의 얼굴이 아닙니다. Y는 브랜드의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지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구매합니다. 그 철학이 바로 브랜드의 Y입니다. 애플을 예로 들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처음 아이팟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이미 시장에는 MP3 플레이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싸고 더 많은 용량을 가진 제품들도 있었죠. 하지만 애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음악을 듣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었죠. 10,000 songs in your pocket. 당신의 주머니 속 1000곡의 노래. 이 문장은 단순한 사양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그건 경험이자 라이프 스타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애플의 Y는 기술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아이팟, 아이폰, 맥북, 애플워치까지 이어지며 왜 애플인가를 설명하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제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Y가 우리의 신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Y 없이 원만 강조한 브랜드들은 잠시 주목은 받을 수 있어도 결코 팬을 만들 수 없습니다. 브랜드에는 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팬은 단순히 고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Y가 조직 내 리더십 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한 가지 큰 고민에 부딪힙니다. 우리 조직의 리더가 너무 부족합니다. 초기에는 창업자나 핵심 인물의 리더십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Y의 명문화입니다. Y를 사람의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글로 쓰고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중 바닐라라는 UX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채용 면접에서 기술력보다 우리의 Y를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입사 첫 주에는 회사에 대한 교육보다 Y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죠? 이 제품이 세상에 왜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 Y 중심의 문화는 신입 직원도 빠르게 조직의 철학을 이해하게 만들고 조직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결과 바닐라는 10명에서 120명으로 커지는 동안 단 한 명도 핵심 철학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Y가 없다면 조직은 부품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Y가 공유되면 조직은 유기체가 됩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Y가 만들어내는 진짜 리더십입니다. 이제 Y가 위기의 순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볼까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한때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하청 공장에서의 아동 노동 문제였습니다. 제품은 완벽했지만 그들의 Y와 행동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이키의 Y였습니다. 하지만 아동 노동은
그 믿음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나이키는 위기를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Y로 돌아갔습니다. 공식 사과와 함께 공장 근로 환경을 전면 개선했고 윤리적 생산 기준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나이키는 저스트 두잇이라는 캠페인을 넘어 소수자의 목소리, 인종평등, 성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Y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Y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Y. 그 중요성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묻습니다. 제 Y는 뭘까요? 사이먼 시넥은 말합니다. Y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녔지만 매일이 괴로웠습니다. 퇴사 후 자신을 돌아보다 어릴 적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느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그의 Y였습니다. 지금 그는 코치로 일합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삶은 훨씬 충만합니다. Y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Y를 찾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언제 가장 몰입했나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Y는 직업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엇은 바뀌어도 Y는 같습니다. Y가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Y가 없는 사람은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지? 라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이제 당신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Y는 무엇인가요? 그 답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